황상무 수석, MBC 잘 들어 이러면서 언론인 회칼 테러 사건을 언급했습니다. 뭐 이런 인간이 다 있나 싶은데 MBC는 잘 들어? 얘네들은 반말이 몸에 배어있는 인간들이야. 내가 정보사 출신인데 1988년 경제신문 기자가 압구정 현대아파트에서 허벅지 칼 2방 찔렸다. 협박이에요. 1988년 8월 오홍근 기자 출근길에 괴한한테 습격을 당했는데 이거 되게 유명한 사건이었습니다. 회칼을 사용해서 공격을 해서 이 오홍근 기자가 중상을 입어요. 이 당시에 중앙일보 계열의 경제지에서 일하던 기자였는데 칼럼을 쓰는데 정부 비판, 군 시스템 비판 칼럼을 썼어요. 그래서 테러를 당합니다. 군 정보사에서 사주를 해서 군인이 기자를 테러하는 일이 벌어졌었어요. 당시 정부의 비판적인 논조로 기사 쓰고 했던 게 문제가 됐던 거. MBC 잘 들어?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해요. 왜 MBC에 잘 들으라고 했냐? 농담이지. 정보 보고 하지 마. 이게 뭡니까? 반말이 또 몸에 배어있는 인간이고. 황상무는 KBS 기자 앵커 출신입니다. 어떤 얘기도 했었냐? 하루 계속 해산시켜도 하룻밤 사이에 5번이나 다시 뭉쳤는데 훈련받은 누군가 있지 않고서야 일반 시민이 그렇게 조직 불가능하다. 5.18에 관련돼서 북한 개입설 이렇게 주장하던 사람이에요. 배우가 있다고 의심 생길 수는 있지. 다만 증거 없으면 주장하면 안 되지. 할 말입니까? 자, 자기가 정보사에 있었는데 하면서 협박질을 했는데 대통령실 시민사회 수석이 군부 독재 시대인 군인들 동원해 기자들 칼빵 났다고 MBC 기자를 콕 집어 위협했다길래 저 인간 뭐지? 홍보수석도 아닌 시민사회 수석이라는 놈이 어디 전두환 때 특전사도로 나왔나 봤더니 6개월 방위 출신. 6개월 방위 출신이야. 근데 자기가 정보사 나왔다. 사람인가? 방위 나왔어. 내가 정보사 출신. 방이 나왔으면서 정보사 출신이라 얘기하는 거 안 쪽팔리나? 대통령실에 이런 인간들이 다 진을 치고 있는 겁니다. 이번 총선은 국민의힘이 이길 수가 없는 총선이에요. 이런 애들이 바글바글한데 국민의힘이 뭔 수로 이기겠습니까? 대통령실 지금 이종섭 사건 가지고 뭐라 그랬냐? 좌파가 놓은 덫에 걸렸다. 자, 얘네들의 인식이에요. 적극 방어에 나섰다라고 하는데요. 이종섭이 공식 일정을 시작을 했어요. 한국전 참전 기념비를 방문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임명철에 없다 이렇게 못을 박습니다. 공수처가 부르면 언제든 조사받겠다고 했는데 도피성 아니다. 자,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방송에도 출연했는데 도피성이었다면 총영사 임명 등 더 쉬운 방법도 있는데 굳이 왜 임명기간이 더 오래 걸리는 대사로 임명했겠냐. 그러면서 공수처에게 화살을 돌렸다. 자, 총영사 임명이 왜 말도 안 되는 소리냐면 급이 다릅니다. 네, 급이 달라요. 총영사랑 대사랑 급이 완전히 달라. 장관 출신을 총영사에 어떻게 갖다 앉히나? 그러면 더 도피라고 욕을 먹지. 그러니까 대사까지도 하는 건데 호주 대사는 또 차관 보급이 한데 그것도 이상하고 이상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이거 도피 아니다라고 변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무슨 말을 하냐? 출국금지 길게 연장시키면서 적용하는 건 누가 봐도 기본권 침해, 수사권 남용이다. 개소리죠. 변희재는 아직도 출국금지예요. 기본권 침해, 수사권 남용? 검찰 정권이 할 말은 아니지.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번 사태를 공수처와 야당 그리고 좌파 언론이 결탁한 정치 공작으로 규정했다. 이런 언론 보도가 나왔는데 대통령실은 출처를 모르겠다면서도 부인하지 않았어. 이 대사의 출국 금지 사실을 모를 수 없었을 거란 의혹에 반박하던 수준을 넘어 여론전에 적극 나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좌파가 놓은 덫에 우리가 제대로 걸린 거. 얘네들의 인식 수준이 이래요. 이종섭 전 장관을 호주 대사로 내부적으로 정하자 공수처가 이를 눈치채고 작년 12월에 출국 금지를 걸어놓았다. 이게 공수처와 야당 언론이 결탁한 근거라고 말해. 이 고위 관계자는 어제 호주 한국 대사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이종섭 대사 부임을 규탄한 현지 한인들을 놓고는 세월호 운동하던 사람도 있다며 모두 좌파 시위꾼이다. 와, 이게 얘네들 수준이에요. 이런 얘기를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할 수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대통령의 인식이 이렇다는 겁니다. 대통령 인식이 이러니까 이런 말만 하는 사람들을 주변에 딱 놓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선거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이냐라는 거를 분석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죠. 거기다가 그렇게 말할 수 없는 이유가 또 뭐겠습니까? 이 사건, 최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이 사건의 범인이 누구냐? 대통령이라면 이런 일을 할 수밖에 없고 이런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좌파들이 덫을 걸어서 이거 우리가 당한 겁니다.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라 좌파놈들이 나쁜 놈들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이라는 작자가 그리고 대통령실이라는 곳이 우파 좌파 이러면서 편을 갈라서 저 새끼는 우리의 적이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표현을 쓰는 정부를 본 적이 있어요? 와, 여러분들 지인 중에 좌파라는 단어를 쓰는 사람이 있으면 태극기 부대입니다. 일상적으로
좌파라는 표현을 잘 쓰지 않아요. 쟤네들만 쓰는 말이에요. 쟤네들만. 좌파는 적으로 보는 거죠. 국민이 아니라 철저한 적으로 보는, 적으로 규정하는 그런 단어이기 때문에,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좌파는. 그러니까 공수처와 야당 언론이 결탁을 해서 좌파들이 쳐놓은 덫에 우리가 걸려서 이렇게 공격을 당하는 거지 우리 잘못은 없다. 대통령 주변에 딱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만 모여 있는 겁니다. 유시민 작가가 얘기한 B급, C급 밑에는 패급들이 모인다. 지금 대통령실에 패급들만 모였어요. 대통령이 패급이니까. 아니 시민사회 수석이라는 놈이 반말 찍찍하면서 MBC는 잘 들어? 내가 정보사 출신인데 1988년 경제신문 기자가 압구정 현대아파트에서 허벅지에 칼 2방 찔린 일 있어. MBC 잘 들어? 협박질을 해? 반말로? 이걸 보도하는 게 MBC밖에 없네. 언론들아 나가 뒤져라. 기자들한테 협박하는 대통령실 수석이 있다? 근데 기자라는 놈들이 이거를 침묵한다? 나가 죽어라 기자들아. 니들이 언론이냐? 니들 기레기란 소리 들어도 싸다? 어떡할 거야? 어떻게 기자를 이렇게 협박하는데 가만히 있냐? MBC 기자 앞에서 뭐라 그랬냐? 황상무는 잘 들어. 즉각 사과하고 사퇴해. 성명을 발표했는데 이건 언론에서 가만두면 안 되지. 개 돼지들이 기자랍시고 앉아서 기사 쓰고 있으니 대한민국의 윤석열이라는 괴물이 대통령이 된 거 아닙니까? 윤석열이 왜 대통령이 됐느냐 여러 가지 분석들이 있고 뭐 때문이다 있지만 제일 큰 건 언론 때문이에요. 언론이 썩어 빠져 있어가지고 답이 안 나오는 거죠. 언론개혁을 했어야 되는데 못해서 그렇다 뭐 이렇게 불만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신데 언론개혁 법안 만든다고 해서 이 언론들이 바뀌지 않습니다. 약간 몸살이는 정도만 있겠지 기본적인 논조가 바뀌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신문을 안 보게 됐죠. 종이신문 보는 사람들 있나? 없어요. 민주당 지지하는 사람들, 깨어있는 시민들 중에 종이신문 받아보는 사람 있나? 없습니다. 그래 어디로 갔냐? 유튜브로 온 거죠. 시사건건을 보거나 김어준 보거나 이동영 보거나 박시영 TV 보거나 뭐 이러면서 제대로 된 정보를 좀 봐야 되겠다. 종이신문의 힘이 쭉쭉 빠졌죠. 이번 총선 만약에 압승을 하게 된다면 정말 시민들의 힘이 대단하다라는 걸 인정해야 될 겁니다. 언론들이 아무리 프레임 전환을 하려고 해도 신문을 보지 않고 유튜브를 통해서 제대로 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사람들이 발품을 팔았고 그 결과 언론이 뭐라고 떠들어대든 민주당 압승. 자, 이렇게 결과가 나온다면 대한민국의 시민의식이 엄청나게 높은 상태다라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큰 역할을 한 건 김어준의 여론조사 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방에 4억씩 들이는 여론조사를 할 수 있는 김어준. 이건 진짜 대단하죠. 흔들리지 않겠다. 여조 가스라이팅을 내가 막겠다. 이건 정말 대단한 겁니다.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비싼 게 정확하다 이래요. 여론조사 꽃을 보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어차피 민주당 안 찍고 이재명 안 찍을 사람들이야 김어준의 여론조사를 그걸 믿냐 이러면서 어차피 안 보겠지만 김어준을 싫어하는 사람조차도 여론조사 꽃은 본단 말이에요. 김어준은 수박을 세탁시켜주는 놈이다 막 이렇게 까는 사람들도 있고 나는 김어준을 싫어한다 이런 사람도 있지만 여론조사 꽃을 까는 사람은 없단 말입니다. 이거는 엄청난 위력을 발휘한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어준의 호불호를 떠나서 여론조사 꽃을 만들어서 정말 거대한 뚝을 만들었잖아요. 흔들리지 마쇼. 여조 가스라이팅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여론조사 꽃 비싼 게 정확한 거다. 돈 많이 들여서 우리가 여론조사를 계속하고 있다. 그리고 김어준의 여론조사 꽃 질문을 보면요. 우리에게 유리하게 유도하는 질문이 아니에요. 질문의 수준이 굉장히 좋습니다. 정확한 민심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 여론조사로 가스라이팅을 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저 뒤에 여론조사 꽃이 둑을 만들어서 딱 버티고 있으니까 민심이 흔들리지 않았다. 민심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도 크고 지금 이렇게 대통령실과 대통령의 인식 자체가 완전 패급이기 때문에 이번 총선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기긴 이기는데 크게 이겨야 되는 크게 200석 범진보 진영 다 합쳐서 200석 필요하다. 불가능에 가까운 숫자이긴 합니다만 완전히 허황된 꿈만은 아니다. 이겨야만 한다.